어, 자, 오늘 제가 갑자기 라이브를 시작한 이유는 부동산 기사 데일리 뉴스 할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 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 잘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짧게 그냥 할 거예요. 짧게 한 20분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4시에 제가 미팅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앞에 좀 잘라내고 간단히 편집해서 그냥 오늘 바로 저녁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시 올라가진 않을 거고 앞뒤만 잠깐 편집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금요일이니까. 그리고 주말에 제가 좀 녹화 떠서 다음 주 월화 이렇게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다고요? 네, 죄송해요. 제가 4시에 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해봅시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오늘 제가 안내드릴 기사는 자, 여기 보시면 대출 줄어서 내 집 마련 더 멀어졌어요. 요 내용인데 막 전화 오고 난리도 아니네. 어제 2월 20일 19번째 대책이었죠. 19번째 대책 설명드리면서 대출 줄어드는 게 그래도 좀 꽤 크다. LTV가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60%에서 50%로 이렇게 좀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도자료 원문은 어제 봤어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 원문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부터 나오는 기사들을 하나씩 보면은 이 기사가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빠뜨렸는지, 어떤 부분을 의도치 않게 왜곡했는지, 그러면 그게 의도한 건지 아닌지, 그럼 이 언론의 색깔이 어떤 색인지 그런 걸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규제 타격 수원 영통 가보니 LTV 70%에 맞춰둔 계획 50%로 줄면서 집 구입 낭패, 규제 전 계약 서두르기도,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그래서 20 부동산 대책 19번째 대책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 이제 후속 조치들 나온 거 당분간 기사에서 짚어드리면서, 신문 기사 볼 때 이런 거 조심하자, 이런 거 혹하지 말자, 이런 거는 되게 좀 좋은 힌트가 있다, 이런 거를 좀 해보자, 그런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 하니까 뭐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그만할게요. 수용성을 포함한 경기 남부 과열이 심해지자 20일 또다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 20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어딘지 알겠다. 그쵸? 자, 주택담보대출 LTV죠. 론투밸류. 이게 이제 70%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했는데 대출이 50%로 줄어 막막합니다. 하도 집값이 오르길래 이제라도 사려고 했는데 저희 같은 서민은 집 사지 말라는 건가요? 고백하건대 저 역시 LTV 70% 그거 하나 보고 경매 물건 찾아보다가 지금은 내가 경매할 때가 아니네 해서 바로 그냥 서울 집을 샀었던 기억이 나요. 2014년도에. 와, 벌써 이제 6년이 돼가네. 되게 오래됐죠. 근데 저같이 그 당시에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저 같은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면 LTV 그게 안 되면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지금 딱 이 글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수원, 안양, 의왕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조정대상 지역 확대가 결정된 20일 수도권 실수요자들은 이제는 경기도 외곽에서도 집 사는 길이 막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저는 이거 이해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서울에서 70%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집을 안 샀다가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서울 외곽으로 더 가거나 아니면 경기도를 이렇게 좀 갔을 때 집을 샀으면 다행인데 또 안 사고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사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집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집을 사기 직전 혹은 계약서 썼는데 갑자기 이 대책이 터졌다. 2월 20일.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 실수요자라면은. 그쵸?
지금 그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번 정부 발표로 조정지역 대출이 60%에서 50%로 10%포인트 가량 줄었는데, 자, 어제 안 보신 분들 한번 좀 봅시다. 60%에서 이제 50% 준 거죠. 이렇게 이제 추워요. 아, 이렇게 추워요 했잖아요. 지금 수현님 그 보고. 오늘 이렇게 줄었어요가 아니라 이제 줄었어요. 갑자기 그 댓글 보고 추워요 됐네. 마음은 춥지 마세요. 예. 자,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이 된 경우 대출 한도가 20%포인트나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비조정은 70%인데 이게 이제 조정 50%로 되면서 20%포인트나 줄어들게 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원시청역 근처의 영통 7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직장인 A씨. 이럴 때 이제 직장인 A 잘 나옵니다. 가정주부 B 나오고. 이때 이제 직장인 A씨는 대출 한도가 50%로 줄면서 1억 4천만 원이 구멍 났다. 그러니까 7억 살려고 했는데 20% 포인트가 줄어버린 거잖아요. 1억 4천이 구멍 났다.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도 막아놔서 부족한 돈을 채울 방법이 없다면서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왜 나 같은 서민이 피해를 봐야 하냐며 답답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정부가 뭐 잘못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그 정부 약간 좀 그 비판하는 듯한 기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면서 눈치를 좀 채자는 거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업 마인드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새로운 대출 규제가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대학을 서두르기도 했다. 자, 새로운 대출 규제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 자, 그런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을 전제로 해서 그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금융권은 눈치를 엄청 볼 것이다. 그래서 대출 자체가 막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70%, 60%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안 좋아질 거예요.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누구한테? 대출 상담사. 그런데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사례도 지금 직장인 A잖아요. 이 직장인 A 같은 경우도 집을 사본 적이 없어. 집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1억 4천 구멍이 나면은 당황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맨날 그 거래했던 은행만 가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전체 금융상품을 다 다루는 대출 상담사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국민은행하고 오래 거래했는데 저쪽 지점 담당 내가 과장님을 좀 아는데 미안하지만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개인이 거래를 해서 주거래은행 해가지고 뭔가 이득 많이 보는 경우 그렇게 많이 없다. 정말 금융자산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의미 없다. 그래서 이거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 이거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전 금융권 상품 체크 필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괜히 여러분들이 큰일 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을 찾냐고요? 일단 지인, 주변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네이버에서 그럼 어떻게 찾냐? 적어야겠다. 어떻게 찾을까? 일단이 지인 찬스. 그리고 네이버 등 검색.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당사자 신분 확인. 가장 중요. 이게 이제 어디서 찾으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요거 이제 네이버 가셔서 대출 상담사 요걸 치면 요거 나와요. 요거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요거 보세요. 여기 대출 상담사 사진과 실제 얼굴 대조 확인, 어떤 명목으로든 돈 송금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 그리고 등록번호하고 휴대폰 전화 해가지고 조회 눌러줘야 돼요. 야, 이런 그 사기를 막아준 데에 대한 예방을 하는 이 유익한 방송, 이 채널 제네시스 막 데일리 뉴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명이지? 오, 40명이나 돼? 와, 이 시간에 이렇게 놀고 있어? 대박인데?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출 모집인 통합 조회 시스템 여기서 확인하셔야 된다. 아셨죠? 좋아요. 아주 굿이에요. 좋아요. 자, 계속 봅시다. 자, 또 이제 화서역 인근 구축 아파트를 알아보던 B씨가 가계약금 넣어놨는데 계약금 마련을 천천히 하려는데 이번 주 중 바로 계약서 쓰고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출 신청해야겠다면서 내일 휴가를 내고 집을 보러 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그래서 지금 아마 계약서를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존 종종 규정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지급해야 돼요. 자, 종전 규정 혜택 받으려면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급하고 이래야 종전 규정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거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은 조건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913 때 그랬거든요. 913 나오기 전에 내가 계약서 쓰고 계약금 지급했어. 근데 913 나왔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애들이 말을 바꿔. 금융기관들이 눈치를 슬슬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건 안 좋게 했어요. 다행히 이제 좀 제가 실력 있는 분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여신님 픽업 잘하세요. 자, 분양 실수요자들도 혼란에 빠졌다. 요거 보려고 하는 거. 요거 지금 보고. 자, 전날 진행된 매교역 프로조 SKB에 청약을 신청한 CC는 자, 중도금 대출 60% 나온다고 했는데 50%로 줄어들까 걱정된다. 20% 10% 크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아니 뭐 은행에 예금에 막 몇천만 원씩 누가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 별로 없단 말이지. 분양 상담사에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니 답답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게. 어제 우리도 원문 해석했을 때 요거 약간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자, 그래서 금융업계는 3월 2일 이후 모집 공고가 나오는 분양권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예측하는 거죠.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12, 16대,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되는 거는 전의 규정들을 봐야 돼요. 자, 12, 16대 제도 시행 이후 모집 공고 난 분양부터 적용을 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에 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자, 다음 주쯤 세부 내용이 확정될 것. 이게 이제 사람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쵸? 환장하는 거지. 금융위 관계자 왈. 모집 공고가 난 분양부터 새 규제 적용.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 미정. 확실한 건 차주증 나올 듯. 진짜 장난해 지금? 장난해. 2월 마지막 주.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노린 거지 뭐. 불안하게 해야 못 지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지른 사람 누굴까? 팍팍 지르는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설마. 저는 정부를 믿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고 강신잠을 좀 있어야 돼요. 자, 조정지역이 지정되면 이제 양도세 변화. 이거 우리가 어제 자세히 봤죠. 작살나요 이제. 화서 푸르지오 분양권이 5억 원에 매수해서 이제 10억 원에 매도하면 분양권은 1년 미만 50%, 1년에서 2년 40%, 2년 이상 이제 기본세율 6에서 42% 들어가는데 조정대상 지역 들어가면 그냥 바로 50%예요. 지방세 하면 55% 들어간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영통 4억에 매수했다가 7억 5천 하면 3억 5천이죠. 이때 양도세는 한 1억 1천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조정지역 해버리잖아요. 그럼 2주택은 1억 6천,
3주택이면 2억 듣기로 2억, 3억 5천에서 2억 날라간다. 그래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많이 나가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겠다. 이건 우리 어제 많이 봤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양도시 55%지만 2주택 이상은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 그래서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 분양권 같은 경우에 양도세율 44였는데 앞으로는 6천만 원 더 늘어난 2억 7천, 55 되는 거죠. 자동차 한 대 값이 더 나가. 와, 이거 비유 잘 들었다. 앞으로 6천만 원 더 늘어난 2억 7천3백 내야 되는데 자동차 한 대 값이 더 나간다. 6천이면은 야, 제네시스 한 대 살 수 있죠. 그 G80 지금 끝물 살 수 있고 아니면 독삼사 좀 괜찮은 거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도 양도세 부담이 된다. 이제 이게 꽤 많이 되는데 분양권은 그냥 50%로 일괄 들어가 보는 거고요. 2주택을 가진 사람은 힐스테이트 영동 팔면 양도 차익 만약에 3억 5천이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1억 1천 정도였는데 2주택 중과는 1억 6천, 3주택 중과 되면은 여기서 8천이 더 늘어난 2억 141만 원.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수원을 조정지역으로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져서 가격을 낮춘 금매가 늘었다. 사실 이거 이미 그 실제 규제 나오기 1, 2주 전에 매물 많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일찍 털고 나간 사람은 위너였고요. 그랬어요. 이게 기사가 한 발 늦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만약에 그러신 분 계시다면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하셨으리라고 기대해봅니다. 자, 수원 건성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제 구축도 평당 겨우 1,000만원대로 올랐는데 신축 가격이 올랐다고 같이 조정적으로 묶여서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미 그 전에 특히 이제 수지 같은 경우도 먼저 묶였잖아요. 그 용인시 수지하고 기흥구 묶였는데 특히 이제 수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흥구가 여러분 땅이 얼마 큰 줄 아세요? 기흥구 땅이 엄청 큰데 거기에 이제 기흥 역세권 신축 거기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옆에 막 구축은 막 진짜 이게 못 나가고 있는데 기흥구 전체를 묶어버리니까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권성구도 이제 이런 거지 뭐. 자, 의왕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은 서울이 20억 30억이다. 그리고 여기는 안 오르다 이제 좀 오르려는 참인데 묶였다. 보유자 같은데 그죠? 자, 서울과 격차는 더 커져서 이사 갈 수도 없고 조정지역 됐다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은 온갖 규제는 다 조용하니 억울하고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사람이 이제 좀 화가 날 법하죠.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근 묶어서 이제 우리 차례 왔는데 딱 차례 오자마자 바로 해버리는 거죠.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진짜 빠른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진짜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수원하고 의왕 이렇게 묶이니까 안양 일부 묶이고 만안구 묶이고 하니까 그럼 안 묶인 대로 또 풍선이 가겠다. 그래서 이 풍선을 미리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묶인 데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안 묶여진 중에서 제가 이제 물건이 좀 있었거든요. 연락 바로 오더라고 어제. 어디라고 제가 말은 하면 안 되겠죠. 가지고 이제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 블로그를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떡라면이 올라오면 판 거고 안 올라오면 안 판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양도세보다는 여기 대출 관련된 거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이 대출 모집인 그 통합 조회 시스템 요거 그 말씀드렸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잘 보시고 대출 상담사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정보를 얻긴 얻되 조심해서 이렇게 좀 잘 하자. 항상 여기 등록번호하고 휴대전화 해가지고 검증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전체 금융상품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라이브를 급하게 했습니다. 요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편집 조금만 해서 이따 저녁 시간에 올려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채팅 내용은 못 보겠지만 골드바 1kg가 좀 안 돼요. 수현님. 골드바 안 사봐가지고. 근데 금은 사긴
조금씩 사고는 있어요. 근데 골드가 막 1kg 이렇게 키로 단위로는 안 사봤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조정적 LTV가 줄었다. 그렇지만 일반 서민 같은 경우에 실거주자한테는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타격이 크다. 특히 과도한 빚을 내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나는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충분히 소득이 돼서 상환 능력이 되는데도 못하는 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아직 확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될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조건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 이 금융권은요 굉장히 정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대출 상담사 활용하시되 대출 상담사 활용할 때 아까 말한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사이트 해서 검증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규정이 나올 때 정규형 규정으로 내가 적용받으려면 계약서를 미리 쓰고 계약금도 받아야 돼요. 계약금 지급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좀 뭔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안 사봤구나. 좋아요. 갑작스럽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50여 명이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번개처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4시에 이제 미팅이 있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어제 하니까 여러분들 엄청 수다에 목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유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조금만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바로 이따가 저녁 시간대쯤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오프라인 강의는 되도록 줄이고 있고 기존에 했었던 거는 좀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 당분간은 좀 소나기는 피해야죠.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손 깨끗이 잘 씻으시고 면역력이 높아야 되니까 푹 주무시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데일리 뉴스 할 때 뭐라고 해요? 항상 행복하자. 항상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 있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늘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소통의 신. 좋은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따 저녁에 또 한 번 또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말에 제가 조용히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좋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뉴스 대출 줄어서 내 집만은 더 멀어졌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